2025년 한 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바로 내연기관 고급 저속버스의 장기간 출고되기. 현대나 기아의 고급 저속버스를 출고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속이 타는 건 여전할 겁니다. 오래된 차를 대체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정작 새 차를 인도받지 못해 연장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집니다. 매일 운행에 나가고 거기에 장거리를 자주 운행하는 차량이었다면 누적 운행거리 100만 킬로미터를 달성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죠. 문제는 출고한 지 오래된 것이면서 각종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차량이라면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이에 따른 정비 문제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2014년식 디젤 버스라면 이미 9세대에 해당하는 유로5 기준에만 충족하고 유로6 세대와 비교하면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른 내구 연한을 준수하는 것도 문제고 나중엔 유로7도 시행될 예정인지라 아무래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미 세간에도 알려져 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뤄봐야겠습니다. 12월 22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아직도 고속형 버스 시장은 디젤 버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상용차 등록 데이터 등에 따르면 2025년 1월에서 10월 대형 고속형 버스 전체 판매량은 3,666대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78.5%에 해당하는 2,877대가 디젤이었고 CNG는 282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와 수소는 각각 108대, 399대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속시외버스와 광역버스를 합한 수치겠지만 디젤버스에 비하면 전기와 수소버스 비중은 한참 모자란 수치입니다. 현대기아 체제로 굳어진 지금은 디젤 고급 좌석버스를 인도받기까지 최소 24개월의 대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고급 좌석버스 자체는 우진산전 아폴로 1200과 같은 모델도 있지만 고속시외버스 업계에서는 선뜻 이런 모델을 바로 선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스는 수소 사양도 내놓았지만 역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가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버스는 주행 가는 거리가 300에서 500km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장거리를 운행해야 할 수도 있는 업계 입장에선 니즈에 맞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기버스의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해서 기점에서 출발해도 효율이 떨어지는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잔량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위험하며 장거리 운행을 하던 도중 배터리를 충전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보통은 경유를 주유하는 시간보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더 긴 편입니다. 수소버스는 2025년 현대 유니버스가 960km까지도 운행할 수 있도록 주행 가는 거리가 개선됐지만 수소 생산 공장 일부가 장비 고장이나 원료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거나 일부 충전소에서는 재고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제기됐습니다. 전세 버스를 포함한 민간 고객은 수소 충전량을 최대 3k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소 충전과 관련한 인프라가 미비해 수소 버스를 도입하긴 부담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많이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노선에서만 전기버스나 수소버스가 활약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도 그보다 거리가 긴 노선까지 고루고루 소화하기 위해선 결국 장기간 대기를 해서라도 디젤 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속시외버스의 경우 초단거리 노선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을 정해두는 경우가 없진 않아도 대개는 담당 노선 이동 등을 통해 장거리에서부터 단거리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노선으로 이동하더라도 거리에 따른 큰 문제 없이 운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건 디젤버스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어디까지나 가상 시나리오를 섞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것은 업계 관계자를 제외하곤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해 고급 좌석버스의 장기간 출고 대기 기간을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난 2023년 KGM은 여러가지 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9m급 버스를 포함해 상용차 라인업 확대를 통한 종합 친환경 상용차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통해 대형 EV 버스를 출시하겠다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밝혔습니다. 정확한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았어도 형태만 봤을 때 12m급 고급 좌석 버스로 보이며 대형 시외버스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2025년 중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12m급 버스는 신규 차종을 개발하는데 2026년 테스트카를 제작해서 2027년부터 본격 상용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GM의 이름을 걸고 내놓은 새로운 모델은 C 시리즈로 대표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전기버스 모델로만 출시됐습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서 주로 쓰일 만한 모델이며 충전소를 설치해 배터리를 충전해서 운행해야 합니다.
다만 에리스 모터스 시절도 포함할 시 스마트 110의 CNG 사양과 같은 내연기관 차량 생산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 차량과 관련한 경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차량에는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역사가 이어지는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DX 엔진이 장착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타타 네오 트럭 등에 장착하는 목적으로 자사의 디젤 엔진 또한 여전히 라인업에 구성되고 있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디젤 엔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케이즘 커머셜의 12m급 버스가 만약 디젤 사양 또한 준비된다는 가정하에 고급 좌석 버스는 2027년부터 다시 현대 기아와 함께 양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에도 전기나 수소 버스가 중장거리 고속시외버스 노선에 적극 도입을 하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된다면 말입니다. 다만 엔진의 마력이나 출력, 차량 무게, 연비 등이 어떻게 나올지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자일대오 버스가 연비 나쁜 모델을 생산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효율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선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일대오 버스도 지금의 HD 현대 인프라코어사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KGM 12m급 버스의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의 니즈에 맞아떨어지는 차기 모델이 나오기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5년에는 일부 전세버스 운수사에서 중국산 디젤 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하기 시작한 사례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혹시나 현대기아의 장기간 대기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활용한 수단이기도 할까요? WD 6127DH02 유로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된 체리 완다 버스인데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에 공개된 차량은 몇몇 사양은 다르지만 전면부만큼은 현장에 다니는 것과는 동일해 보입니다.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ZF사의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고 엔진은 커민스의 것을 사용합니다. 자체는 중국산인데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썬롱 듀에고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해당 차량은 대형은 아니지만 커민스의 엔진을 사용했다는 것만큼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치명적인 결함이 몇 가지 발견되면서 버림받는 차종으로 전락해버렸고 결국 썬롱버스가 우리나라에서 사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로비전은 일부 전세버스에만 도입됐고 개체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알려진 후기도 적은 편입니다. 또 중국 브랜드의 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산에 해당합니다. 수입산 버스는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운행된 전력은 있었지만 정비나 공급망, 결함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운송하기 위해 도입한 2층 버스 중 만트럭버스 코리아의 모델에서는 엔진 결함이 발견됐고 운행 도중 시동이 꺼지는 아찔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내 버스에서 운행하기 위해 도입한 만트럭버스 코리아 저상버스가 창문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찾아왔는데도 공급이 제때 되질 못해 다른 걸로 땜질 처방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브코의 굴절 저상버스가 2000년대 서울 시내버스에서 한창 운행됐을 당시에도 수리나 공급망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외국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나라 규정에 맞는 모델을 따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단순 도입과 운행만 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수리나 정비 또한 버스 운용의 전반 중 하나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수입산 버스의 정비망과 공급망은 최대한 확보된 상태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망에 공백이 생긴다면 최악의 경우 수리하지 못해 방치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